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이 경쟁적으로 아세안에 대한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파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워지는 수출 환경 속에서 아세안 시장이 가진 그 의미와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김대우의 경제일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언급을 한 대로 지금 우리뿐 아니라 중국, 일본이 경쟁적으로 이 아세안에 대한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각국의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리고 있는 겁니까? 예, 현재 아세안 국가들을 하면 총 10개 나라를 지칭할 수가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등의 이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지금 한국과 일본, 중국 이 3개국의 투자액 중에서도 직접투자는 우리가 직접 거기로 가서 그 돈을 당장에 빼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장을 세우는 거, 뭐 경제학에서는 그걸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해서 FDI라고 그러는데 이 직접 투자가 아시아 전체 투자에서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세안 10개국의 경제가 사실상 한국과 일본, 중국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 신규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가 바로 이 세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나라들 중에서 한국의 비중이 가장 적습니다. 네. 물론 최근 들어와서 그 신장률, 투자 증가율은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총 투자 규모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는 겨우 3분의 1 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중국도 지금 우리보다 많고요. 근데 지금 아시안 시장이 이 한국에게 또는 중국과 일본에게 갖는 경제적 의미는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 운명이 아세안 국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또는 아세안 국가와 어떻게 경제 협력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시장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직은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조금 더 좀 늦었고 또 네. 규모가 적다. 네. 그런 면에서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담, 부산에서 열리는 그 회담이 새로운 하나의 투자 확대, 경협 확대의 하나의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아세안 국가의 이 잠재력, 성장력은 어느 정도로 좀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아세안 국가의 경제적 포텐셜은 상당히 매우 큽니다. 그중에서 다른 나라와 특히 차별화될 수 있는 네. 비교 우위 중에 하나가 인구 구성입니다. 네. 지금 아세안 국가들은 베트남 같은 데가 전쟁을 70년대 중반까지 전쟁을 했고 그 밖에 미얀마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적 혼란이 있어서 어느 정도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한 게 우리보다 20년 후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35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네. 지금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이미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 경제의 활력, 성장 잠재력이 아주 급속직하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에 비하면 지금 아세안 국가들은 업라이징 국가, 해가 뜨는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거기다가 또 이 천년 자원, 또 여러 가지 그 이 정치적 긴장 완화, 그리고 거기가 찾은 지정학적 위치, 이런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앞으로의 30년은 아세안이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이고요. 예.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잘하는 나라가 가장 빨리 성장을 할 수도 있는 네. 네. 아주 큰 보물단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아세안 국가를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이 느낀 아세안 국가의 매력은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같은 곳에는 전체 종업원 숫자의 80% 이상이 베트남에 있어요. 네. 아시안 국가들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뭐 중국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난 한 4년, 5년 지나면서 아주 급속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신설법인이 설립된 게 1,230개 정도 돼요. 예. 1,291개군요, 정확하게. 그 정도로 많은 회사가 지금 아세안 국가에서 지금 새로 생기고 있어요. 아세안 국가는 문화적으로도 우리와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국가들이 이 대부분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유교 문화라든지 문화적 토대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한류 등등 상호 간의 어떤 인식도 상당히 그 교류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피로 맺어지고 있는 그 확대되어 가고 있는 동맹국일 수도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인건비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적 수준은 네.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 한국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만 해도 일본 이제 1대1로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세안 국가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의 상당수 많은 나라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중 정치 감정이 네. 상당히 잠재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동중국해를 둘러싼 이런 지정학적 갈등까지 있죠. 또 일본도 보다 근본적으로 하면 2차 대전 때 점령했던 식민지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과 아세안은 그런 어떤 한 번의 과거사에서도 얼룩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걸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매우 밝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RCEP 협정문 원안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타결이 됐느냐 이 표현을 놓고 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최종 타결이 되면 앞으로 우리 또 수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RCEP이라는 게 중국이 주도한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요. 네. 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독단적인 보호무역 때문에 세계 경제가 서로 치고 싸우는 경쟁 구도로 가고 있는 속에서 하나의 다자간 협의가 하나의 타결이 된다. 그러면 자유무역의 물결을 살릴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나름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6개국인데 인도가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완전 타결은 되었다고 네.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튼 상당히 서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16개 나라 중에 10개가 아세안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도 RCEP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의제로 올라와 있어요. 네. 거기서 우리가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면 이것이 지금 중국 주도로 되고 있는데 오히려 한 아세안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을 포함하면 11개 나라가 서로 뭉칠 수가 있게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RCEP에서도 우리의 위상과 이 자유무역의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아세안 회담, 이 정상회담의 그는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중국 중심의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려면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텐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현명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 60년, 70년 건국 이후에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네. 한 가지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소위 똘똘한 시장, 1991년, 2년 중국과의 국교 수교 이전에는 미국에 올인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중국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예.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큰 시장에 나가는 정책이 효과적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견제도 많이 받고 또 무역 전쟁에 휩싸이면서 지금 여기에 교착 상태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지금 무역 전략이 미국, 중국 중심에서 다각화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아세안 국가 지금 저렇게 큰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국민적인 관심은 아직 좀 그렇게 많이 네. 끌어오르고 있질 네. 않아요.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보냈던 그런 관심보다는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막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세안 10나라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신남방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에도 사람 중심의 정책이다 이러는데 그 대학을 비롯한 각 전문기관에 각 그 아세안 국가 10개국에 대한 전문가들 또는 관계자들을 대량으로 좀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많아요. 네. 그런데 아세안에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쪽에서 유학도 많이 보내야 되고 사람도 많이 파견받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좀 획기적인 전환 정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